변호사 나오는 드라마, 법정 드라마나 영화 많이 보시죠? 보면은 무슨 부장판사 출신, 부장검사 출신 누구 변호사, 공직에 계시다 나오신 분들이 막 나는 정관예우 변호사다, 아니면은 다른 주인공들이 정관 변호사 고용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될 사건이 안 되는 걸로 바뀌고 안 될 사건이 되는 걸로 바뀌어요. 나쁜 짓 한 놈이 갑자기 무죄 받고 풀려나고 막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런 게 전혀 없고 다 판타지나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예우 없다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너가 정관 변호사 아니니까 정관 변호사 깎아내리는 거냐? 무슨 근거로 정관예우 같은 게 없다고 하는 거냐? 그래요. 저 정관 아닙니다. 저는 계속 변호사 생활로 이제 경력을 채워서 전문성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럼 정관예우가 왜 없다고 생각을 하느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정관 변호사 분들이 많이 계신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그분들께서 맡기신 사건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심지어 제가 정말 정관 중에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도 모셔봤어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은 우리 의뢰인이 너무 억울하게 지금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셨고 우리에게 너무 유리한 증거들이 많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정말 당연히 이분이 처벌 안 받고 무죄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그런 끝판 정관의 이름으로 나간 사건인데 감옥 가셨어요. 이게 정말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도 충격이었고 그때까지는 저도 긴가민가 했죠. 그래도 혹시 그런 끝판왕 정관 분이 맡으신 사건이면은 판사분들도 조금 더 신경 써주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엔 억울한 판결이 나왔어요.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다 갔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분이 처벌된 게 맞다라고 끝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관이 오신다고 안 될 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정관분과 함께하는 사건이어도 엉뚱한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시는 거냐 의문을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은 이런 정관예우, 그런 정관 출신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면은 뭔가 대단한 다른 게 벌어질까라고 생각을 할까라고 고민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 옛적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던 시절, 지금은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죠. 우리나라가 사회 질서가 많이 안 잡히고 좀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게 많았던 시절에는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런 식으로 서로 편의를 봐주고 나도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 사람들이 편의를 봐주겠지, 그런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정관예우가 애초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제도적으로 막힌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정관예우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정관예우를 받으려면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창원에 정관 변호사라고 칠게요. 창원에서 오랫동안 판사로서 병을 쌓고 지역에서 인망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내 말로 현직 판사들한테 영향을 끼치려면은 창원에서 얘기를 해야 그 말이 먹힐 거 아니에요. 내가 창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잘 했는데 갑자기 광주에 가가지고 그런 말을 한다고 내 말을 들을까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계속 근무했던 그런 인맥이 있는 곳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은요, 공직에서 그렇게 계시다가 퇴임하신 분은요, 자기가 근무했던 곳에서 변호사 개업을 못해요.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다른 지방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이 먹히지 않는 지방에 가는 거예요. 정관예우가 있다고 쳐도. 그럼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창원 다시 돌아와서 영향력을 끼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매년 정관들은 계속 생깁니다. 전관의 공급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창원에서 계속 그렇게 경력을 쌓았던 판사분들도 퇴임하시고 검사분들도 퇴임하셔서 계속 변호사 개업하십니다. 시간이 그렇게 지나고 나면은 나랑 알던 사람들도 다른 지방 발령 나고 없습니다.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깊이 영향력 있는 판사와 변호사 관계가 있으면은 상대방이 이 둘의 커넥션이 있는 것 같다라고 판사를 교체해 주십시오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를 기피 신청 이런 거 할 수가 있어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소송하시는데 상대방 변호사랑 판사랑 친한 것 같아,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기피 신청하세요. 그러면은 정관예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닌 상황으로 바뀝니다. 정관예우가 있다고 쳐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부장판사 출신이면은 모든 판사들이 다 우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열심히 새겨 듣고 해드려야지. 요즘 안 그럽니다. 판사분들도 다 본인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들이고 검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판단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이렇게 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 있는 분들인데 남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거기에 휘둘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만 변호사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보고 아니면 법리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판사님, 상대방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주장은 틀렸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판사가 보고 그래, 얘 말이 맞네 라고 설득이 되면은 그 사람이 판단을 내리는 거지, 나 알잖아 이런 식으로 한다고 바꿔주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분은 감옥 가셔야죠.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입을 열기가 조심스럽네요. 검찰 선배님들이시구나.
나는 족보가 이렇게 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파드라는 게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자료를 올리거나 내려받는 곳이야. 완전히 통제한다는 건 불가능한 구조 아닌가? 한 검사님, 지금 그 자리에서 사람 오라가라 하니까 세상 다 가진 것 같죠? 보이시죠? 누구 뒤에 서 있습니까? 인생, 그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답니다. 방금도 이런 정관료에 관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헛웃음이 나옵니다. 제가요, 나름대로 뭐 높은 곳까지 올라가신 검사 출신 변호사님들도 많이 모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런 형사사건 당연히 맡으셔서 가면은요, 그분들도 다 1년차 초임 검사한테도 깍듯하게 90도 인사하시고, 여기처럼 무슨 막 뭐 후배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존중을 하는 거지 위계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건 택도 없고요. 예. 오히려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MG 좋아하시잖아요. MG 뭐 어쩌고 하는데, 검사도 역시 MG가 있습니다. 안 좋은 면들도 있겠지만 좋은 면은 뭐가 있냐면요, 자기 주관과 소신이 강합니다. 자신의 어떤 커리어나 내 판단에 대한 자부심이 더 강해요. 그래서 젊은 검사나 젊은 판사분들에게 부당한 저런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 그러면 괘씸해서 오히려 더 조집니다. 무슨 경력을 가진 검사 출신 변호사를 고용했으니까 나는 뭐 죄를 졌어도 처벌 안 받을 거야 라는 그런 개꿈 꾸시면 절대 안 돼요. 훌륭한 경력을 쌓으셔서 더 법리적으로 더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는, 그건 그분이 변호사라서 실력이 좋으신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1년 처벌받을 걸 2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즘 말하는 전관예우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황에 처하셨을 때, 송사를 하게 됐을 때 경력이 화려한 비싼 전관 변호사를 통해서 뭐 안 될 걸 되게 하겠다 망상을 하시기보다는 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항상 경력이 쌓인다고 그냥 다가 아니라 그 경력 기간 동안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바뀐 법, 바뀐 판례 이런 것들 따라가는 그런 훌륭한 변호사를 찾아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법무법인심의 심포도 심준섭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